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산 내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덩굴 채소 순치기 그리고 중간관리 재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덩굴과 넝쿨은 같은 뜻이죠. 덩굴 채소는 그 특성이 두 가지로 나누죠. 홀로 서지 못하다 보니까 물체를 이용해서 감거나 의지해서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아니면 또 땅으로 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이 같은 경우는 물체를 의존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단호박도 땅으로 기고요. 또 맷돌호박도 기고 있습니다. 참외 같은 경우도 덩굴을 설치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 땅으로 기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오이, 수박, 맷돌호박, 노가오이, 또 참외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이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는 원줄기를 기릅니다. 원줄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오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오이를 이렇게 처음에 나와서 열매를 따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이에는 잎줄기를 따주고 열매를 따줍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길렀어요. 이렇게 기른 이유는 노지 오이 같은 경우는 장마철에 병반이 많이 발생하죠. 흰가루병, 전무늬병, 녹균병 이런 병반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 따먹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두 매리부터 이렇게 저는 키우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따주라 그러는데 저는 이게 기르고 있어요. 약간 못생기더라도 그냥 기르고 있습니다. 사실 오이는 봄오이보다는 가을오이가 더 잘 자랍니다. 7월 달에 오이를 기르면은 8월, 9월 달에 아주 풍성하게 따먹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봄오이는 장마철을 지나면서 병반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불리한 점이 있겠죠. 지금은 병반이 없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15m까지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옥수수가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자랐네요. 1000매드부터 이렇게 열매를 달아서 이렇게 계속 달리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두 매드까지 올라가는데요. 물론 열매 밑에 있는 요 이파리는 따졌습니다. 병반이 생기면 무조건 제거해 줘야 돼요. 열매만 남았습니다. 요거 아마 저녁 때쯤 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르면 되겠습니다. 원줄기에서 이렇게 남았는데요. 겹손이 나왔죠. 5매디 이상에서 아들줄기 하나만 빼서 올립니다. 원줄기는 계속 기르다가 적정 시점에 자릅니다. 적심이라 하죠. 지금은 더 커야 돼요. 한 18매디 이상 그 정도 갔을 때 적심해 줍니다. 그러면 오이가 그 사이에 많이 열리겠죠. 그리고 또 아들줄기가 좀 올라와서 또 열매를 2차적으로 맺히겠죠. 7월, 8월, 9월 초순까지 계속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원줄기만 계속 기를 수는 없어요. 노지 재배의 한계입니다. 물론 하우스 재배는 원줄기를 계속 기를 수 있죠. 이파를 따주면서 줄기를 밑으로 내리면은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생식 성장이 계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노지 재배의 한계죠. 장맛비가 오면은 병반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착안해서 저는 원줄기를 이렇게 기르고 중간에 이렇게 아들줄기를 빼서 기른다는 점. 그리고 처음에 오이를 계속 수확을 합니다. 따주지 않고 계속 길러요. 이런 식으로 계속 기릅니다. 수확을 합니다. 빨리 따먹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가마다 다 순치기 방법, 재배 방법이 다 달라요. 여기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병반 있는 건 따줘야겠죠. 제가 손을 못 가는데 이거 따줘야 됩니다. 겨순도 이렇게 나왔는데 아들줄기죠. 요것도 따줘야 됩니다. 5마디 이상에서 한 줄기만 아들줄기 기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이는 꽃이 폈죠. 별도의 어떤 수정이 필요 없어요. 마디마디에서 이렇게 오이가 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참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외가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데요. 참외는 기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땅으로 기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물망을 통해서 또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물망 방식을 택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복잡하죠.
제가 어미순을 따줬습니다. 아들 줄기가 상당히 많이 번졌는데요. 예, 참이는 열매가 대부분 손자 줄기에서 많이 열리기 때문에 예, 숨쉬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예, 어미순을 제가 일찍 따줬어요. 요게 어미순 자른 자국이죠. 대부분이 어미순을 5mm 이상에서 잘라주라 하는데요. 예, 저는 바싹 자르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아무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초기에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아들 줄기가 3가닥이죠. 하나, 둘, 3개인데요. 3가닥 기르면 너무 많죠. 예, 2가닥 길러도 손자순이 무척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들 줄기 2줄기만 길러도 예, 충분합니다. 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들 줄기 2가닥이 있는데요. 잎매디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7매디까지 갔죠. 예, 5매디 이하에 나오는 요 손자줄기. 예, 요거 손자줄기죠. 요건 다 제거해야 됩니다. 예, 다 제거해야 돼요. 예, 5매디 이상에서 손자줄기가 또 무척 나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기르는데요. 아들 줄기에서 열매가 이렇게 많이 맺히지 않고 8월달 들어서야지만 손자 줄기에서 참외가 무척 열립니다. 그래서 아들 줄기는 손자 줄기를 기르기 위한 어떤 영양 공급 수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줄기를 튼튼하게 길러야 돼요. 예, 손자 줄기도 무조건 다 길러면 안 되고요. 아들 줄기에서 5매디 이상에서 예, 하나씩 뺍니다. 물론 다 기를 수 있는데 다 기르고 싶으면은 손자 줄기에서도 5마디에서 적심을 해서 기르면 되겠죠. 예, 그렇지만 8월 되면은 손자 줄기가 너무나 많이 번져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초반에 해주고 나중에는 예, 방인 재배해서 예, 기르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먹을 거기 때문에 그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 2가닥, 3가닥씩 빼갖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나중에 엄청나겠죠. 예, 지기대로 올라가서 아마 꽉 찰 겁니다. 예, 그래서 참외는 어미줄기를 제거하고 아들줄기 2줄기나 3줄기 빼서 예, 5매디 이상에서 손자줄기를 기르면 됩니다. 손자줄기를 다 기르지 말고요. 선별적으로 예, 마디에서 나오는 아주 건강하고 우량한 거, 그 순만 또 선별적으로 기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가오이죠. 노가오이 이파리하고 백다닥이 이파리하고 거의 흡사하죠. 이것도 땅으로 기면서 기르는 방법과 고무망을 통해서 기르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땅으로 기게 해서 기를 생각입니다. 예, 워낙 줄기덩굴이 많이 번져요. 그래서 땅으로 기르는 걸 택했습니다. 예, 이것은 어미선을 자르지 않았죠. 오이는 어미선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원줄기를 무조건 길러야 돼요. 예,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아들줄기가 나왔죠. 요게 원줄기고요. 아들줄기는 바로 이거죠. 아들줄기가 지금 2가닥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도 또 나왔어요. 예, 그런데 여기 처음 나온 아들줄기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5매디. 예, 이걸 길러야 돼요. 예, 이것은 제거해 주고 5마디, 6마디 요 나온 아들줄기를 기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요. 예, 아들줄기. 그리고 떡잎도 잘라주고요. 예, 떡잎은 자기 역할을 다 했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라줍니다. 예,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걸 잘라 주십시오. 예, 이것도 마찬가지요. 예. 아들줄기 3개를 예, 제거했죠. 여기 나오는 거 상태 봐서 길게 될지 안 길게 될지는 상태 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보통 5매디 이상에서는 아들줄기를 다 길러요. 그리고 이 아들줄기에서 열매가 많이 맺히니까 예, 그때 수확하면 되겠죠. 노가오이는 열매를 달고서 한 달 지나야지만 또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일반 오이와 달라요. 한참 오랫동안 또 길러야지만 열매가 익습니다. 그래서 노가오이는 거름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이게 거름을 좀 많이 했죠. 예, 아무래도 이 줄기덩굴이 강하고 열매가 크다 보니까 그만한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예, 노가오이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요거 보시면은 예, 원줄기죠. 요거 원줄기고요. 원줄기가 쭉 나갔습니다. 아들줄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아들줄기를 이렇게 제거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제거했죠. 그리고 또 있는데 예, 아들줄기 하나뿐이 안 보이네요. 예, 이런 열매는 예, 따줘야 되겠죠. 지금 불필요해요. 예, 5마디까지만 기르고서 예, 아들줄기를 계속 기르면 되겠습니다. 예, 한 그루에 무척 많이 따요. 예, 수십 개 따입니다. 그래서 예, 땅바닥을 기면서 예, 기르기가 할 생각입니다. 예, 노가우였습니다. 예, 여기는 버려진 땅이에요. 완전 돌밭인데요. 예, 땅이 아까워서 한 귀퉁이에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수박을 5포기 심었고요. 그리고 맷도로박, 단호박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예, 먼저 수박을 보겠습니다. 예, 큰 수박이죠. 큰 수박은 땅을 기는 특성이 있죠. 그물망을 이용할 수 없죠. 예, 저는 어미순을 일찍 제거했습니다. 보통 5마디 이상에서 어미순을 제거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항상 바짝 자릅니다. 예, 전혀 문제 없어요. 예, 물론 어미순을 5마디 이상 길러서 하면은 아들줄기가 아무래도 성장하는데 영향이 있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기가 자랄 때까지 어미가 예, 길러줘야 되죠. 아마 그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5마디 이상 어미줄기가 컸을 때 그때 적심을 해주는 게 맞는데 저는 빨리 했습니다. 예, 시험적으로 매년 하고 있지만은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들줄기를 2손을 빼서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예, 수박은 겨순이 무조건 나와요. 겨순이 손자순이 되기는데요. 예, 무조건 제거해야 됩니다. 예, 밭에 오면 무조건 겨순 제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 꽃은 내부두고요. 쭉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9마디의 열매가 달렸죠. 예, 요거는 피해가 없어요. 18마디까지 가야 됩니다. 18마디까지 갈 때까지 겨순은 계속 제거해 줘야 돼요. 예, 손자줄기 겨순을 무조건 제거해 줘야 됩니다. 예, 큰 수박은 그거만 자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 관리가 중요한데요. 예, 노지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못하죠. 저는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준 상태에서 돌로 이렇게 닫습니다. 예,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방법 같아요. 예, 이틀에 한 번씩 주는데요. 물 한 말에 20리터에 요소 숟가락 2개 정도를 타서 줍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미량 요소하고 예, 복합비료 약간 들어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영양을 공급합니다. 여기 보면은 어미줄기에서 어미순 딴 데에서 계속 나와요. 이파리가. 예, 제거해 주고요. 겨순 마찬가지요. 계속 겨순이 나오고 있어요. 예, 무조건 따줘야 됩니다. 수박은 무조건 아들줄기에서 열매를 답니다. 그래서 그 성장 과정에서 겨순, 손자줄기는 무조건 제거해야 된다. 예, 그거만 예,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맷돌호박이요. 예, 이것도 어미순을 제가 일찍 잘랐어요. 그리고 아들순을 기르고 있는데요. 호박은 사실상 방인 재배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도 무척 열립니다. 예, 아들줄기가 쭉 가면서 곁가지가 많다면은 예, 그때 예, 제거하면 되겠죠. 적당히 알아서 제거하면 됩니다. 땅이 넓다 보니까 무한정 뻗을 겁니다. 나중에 여름철에 줄기가 쭉 한 5m, 10m 가다 보면은 땅바닥에 이게 다져 줄기가. 예, 땅에다가 퇴비를 좀 하면 좋아요. 땅심이 받죠. 아들줄기가 땅에 박아서 영양 공급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영양 공급도 되는데요. 줄기가 한 5m, 10m 이상 가다 보면은 영양 전달이 아무래도 늦죠. 그래서 식물 특성상 얘들이 땅에 박아서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퇴비를 갖다가 줄기 밑에 해주면은 호박이 또 잘 자라겠죠. 어미순을 다 잘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짝 잘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마디에서 어미순을 자르라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바짝 자릅니다. 예, 그래도 무한정 큽니다. 예, 단호박이요. 이것은 미니 단호박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미순을 일찍 잘랐습니다. 예, 어미순을 잘랐죠. 예, 일찍 잘랐죠, 어미순을. 그리고 아들순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방인 재배해도 되겠습니다.
아들주기가 많이 번성한다면 적당하게 같이 쳐서 기르면 되겠습니다. 미니 단호박 너무나 잘 자랍니다. 지금 꽃이 피고 있고요. 열매가 지금 맺기를 하는데요. 여기 뭐 땅이 넓다 보니까 무한정 기를 생각입니다. 영양이 부족하다면 주위에다 이렇게 TV를 더 해서 성장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하면 되겠죠. 자, 오늘 제가 두루 말씀드렸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렸어요. 오이 재배, 오이는 어미줄기를 기른 다음에 한 5마디 이상에서 아들줄기 빼서 2차 수확이 가능할 수 있게끔 기르는 방법. 다음에는 무조건 어미줄기를 제거하고 아들줄기를 2가닥 정도 빼서 손자줄기에서 열매를 맺히게 하는 방법. 노각 오이는 똑같이 오이처럼 어미순을 제거하지 않고 아들순을 5마디 이하에서 제거한 후에 5마디 이상에서 무조건 바인 재배해서 많이 열리게 하는 방법, 이걸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수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미순을 제거하고 아들순 2가닥을 길러서 18마디에서 수박을 타는 것, 그 가는 과정에서 손자 교수는 무조건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맷돌 호박하고 단호박은 어미순만 제거하고 아들순에서 적당하게 바인 재배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줄기를 제거하거나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제 경우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정도 작물을 제가 소개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간략한 요점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먹을 거니까 품질보다도 수량을 많이 따는 목적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장마 기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장마 기간 이전에 수확을 좀 빨리 하는 그런 쪽에 농사를 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 감사합니다. 내산 내드렸습니다.